네. 조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금투세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금투세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년 유예를 하고 실시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은 제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우리나라 배당률이 23%라 너무 적다. 배당 지급률이 미국 같은 경우 70%가 넘죠. 근데 배당률이 또 낮은 이유가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우리나라는 종합과세를 하거든요. 종합과세를 하니까 분리과세 할 때보다 세율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세율 문제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구간을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 22.5%, 3억이 넘으면 금투세를 뭐 27% 적용하는, 이 구간도 구간과 금액이 너무 두 구간은 너무 작다. 세네 구간 정도 이렇게 설정하고 세율도 거기에 적당한 기준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금융투자세를 실시했을 때 미치는 그 파급 효과, 자금 이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실시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2년 동안 어느 정도 제도 정비를 하고 실시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동영상을 지난번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가 기초 펀더멘털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 체력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뭐 군 초급 장교들 임금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으로 보도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월급이 밀리는 정도의 국가 재정 우려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국가가 돈이 없어요. 재정이. 또 상반기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65%를 미리 써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세수 부족에 대한 것들을 지방 교부세로 전혀 이렇게 처리 못하고 불용 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내수가 어려운데도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예. 앞으로 4분기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그 기업 같은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상장회사 30%가 한계 기업으로 이렇게 나타난 자료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계 기업이라는 건 내가 영업을 해서 이자를 못 내는 거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는 돌아가기 사실 어려운 거죠. 개인으로 얘기하면 월급으로 이자를 못 내는 상황. 그런 회사가 30%가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장 기업이라는 게. 상장 기업이라는 건 일부를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은 등록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지정이라는 거는
상장되지 않은 제3시장을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시장.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우리나라 증권시장이에요. 10곳 중에 3곳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고 할 경우. 그 정도로 경기가 또는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이런 기초 체력이 국가나 기업이 기본적인 어떤 성장 받침이 없는데 주가가 왜 안 오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외국인들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세요. 뭐 계엄 얘기 나와, 영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4, 5년째 뭐 조사를 받느니 안 받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외국인들이 돈 갖고 들어와서 주식 투자 하겠어요? 저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주가 안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고,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정부는 또 안 오른다고 하니까 뭐 제도를 또 뭐 바꾸고 지표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거 외국인들이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체력, 또 건전성,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주식은 가치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선진화된 시각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된 시각으로 접근을 정부나 경제 관료들이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이 일단 돼야 돼요.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 자체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삼성이나 현대차는 나홀로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받아요. 그런 우량한 회사도. 정치가 불안하면.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주가 조작 사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는 건전한 증권시장이 돼야 되고, 요번 고려아연 그 지분 논란도 기업을 경영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주주가 됐을 때 선진화되고 성과 있는 경영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경쟁으로 대주주 지분 경쟁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단순한 그 자본 논리, 돈 많은 사람이 주주가 되는 그런 지분 경쟁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런 시장이 되면 후진 시장이 계속 되는 거고, 비전을 통한 지분 경쟁을 해라. 그리고 노조도 그래요. 지금 의료대란의 바탕에 지역 의료 노조가 상당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부분도 있어요. 강성노조. 의사분들이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것도 이 지역 의료 노조의 영향도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노조도 대주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임금이나 고용, 복지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이해관계자 중에 뭐 아주 가까운 사람이지만 회사를 정말 발전을 위하는 그런 바탕에서 이렇게 대주주 선택하는데 이해관계자로 같이 협력을 해나가시기를, 제가 증권시장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려아연 건에 대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